안녕하세요. 대치동 K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1시간 안에 끝내는 수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념에 관한 것들이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을 잘 보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강의하는 게 좀 나타나실 건데요. 지금 칠판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 중에 하나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런데 수학 용어는 거의 99%가 한자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나가면서 저와 함께 1학년 1학기 수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 이겁니다. 소인수 분해.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인수 분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약수, 배수, 뭐 이렇게 공배수, 공약수 이런 말들을 썼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부터는 소인수 분해라는 첫 단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학적 의미로 보면 일단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 그러니까 약수가 오직 2개인 것들만 소수라고 하죠.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0.375 이런 걸 소수점 있어서 소수라고 배웠는데 이건 디시모, 영어로는 디시모라고 하고요. 이 소수는 근본 소수, 순수할 소수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약수가 2개인 숫자들을 프라임 넘버,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근본 소수 그럼 뭐야? 약수가 2개인 소수. 저는 좀 수학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수학자들이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0.375, 0.7 이런 것들은 뭐 디시머, 적을 숫자를 쓰는 디시머고 근본 소수, 약수가 2개인 건 프라임 넘버, 근본 소수.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수인 숫자로 원인을 밝혀서 수를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12라는 숫자가 있죠. 2 하면 어떻게 돼? 6. 또 2 하면 3. 2가 2개, 3이 하나. 12라는 숫자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이 1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12를 소수인, 프라임 넘버인 근본 소수인 숫자로 분해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아시겠죠? 0.375 이런 게 아니고 근본 소수, 프라임 넘버로 분해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빼고요. 1, 자연수 1. 자연수 1은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가장 근원적인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 근본 소수인 숫자로 내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합성수란 단어가 있죠. 합성수. 자, 1은 숫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2는 1과 2,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3은 1과 3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어떤 숫자 2개로 곱해져 있는 숫자들, 4는 더 많죠. 1, 2, 4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여러 개의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숫자가 바로 뭡니까? 합성수입니다. 자, 합성수는 그렇게 많이 시험에 안 나와요. 소수가 더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는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합성수예요. 12를 어떻게 구분지어져 있고 무엇이 곱해져 있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아셨죠?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면 거듭제곱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 어떤 숫자, 어떤 문자를 거듭거듭해서 곱해주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하면 뭐가 되죠? a의 4제곱. 뭐 선생님들 중에서는 2의 4승, 뭐 2의 3승 이렇게 승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일본 말이라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 제곱을 했다. 그때 이 밑에 있는 이 2와 a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4 같은 숫자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뭘까요? 손가락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2가 3번 곱해져 있네. A가 4번 곱해져 있네. 이렇듯 뜻을 가르키는 거예요. 티칭이 아니고 나 몇 번 곱해져 있어 하고 가르칠 지자를 써서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지수는 수능에 나와요. 2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인데 수능에 나옵니까? 그럼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서 거듭제곱까지 배워나가는 게 1학년 1학기의 첫 수업 시간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 한 가지 좀 더 해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3 플러스 2에서 2의 5제곱이 되더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하고 또 2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2가 5번 곱해져 있더라.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2의 3 빼기 2를 하니까 2의 1승이 되는 거죠. 1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2의 2 3개가 2 2개가 곱해져 있다. 2개 약분하니까 2의 1제곱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이번에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 어떻게 돼? 2의 3 빼기 3을 하니까 2의 0제곱. 그건 얼마예요? 1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2 나누기 2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이죠. 이건 원래 뭐예요? 8 나누기 8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숫자와 모든 문자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모든 숫자와 모든 문자의 0제곱은 1이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하면 어떻게 돼? 2의 3 빼기 4 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 나누기 2가 4개 곱해져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지수가 음수이면 반드시 뭘로 바뀐다?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지수가 음수이면 반드시 분수로 바뀌는데 7의 마이너스 100제곱 해도 얘는 뭐가 됩니까? 7의 100제곱분의 1 양수가 됩니다. 지수가 아무리 큰 음수가 나와도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거듭제곱, 똑같은 숫자, 똑같은 문자가 거듭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2의 세제곱, AAA니까 2의 4제곱. 그 밑에 있는 이 인수가 되는 것을 밑이라고 얘기하고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한자화되어 있는 숫자들, 문자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단어인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수학이 어렵지가 않아요. 인수와 소인수. 자, 인수와 소인수가 뭘까? 인수와 소인수. 자, 24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떠한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지? 어떠한 걸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숫자가 있지? 2, 12, 2, 6, 2, 3, 3, 1 이렇게 되는 거죠. 24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 곱하기 3이 1번 곱해져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밑, 즉 우리가 오늘 처음 시간 배웠던 프라임 넘버, 근본 소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했어요. 소인수분해했더니 2와 3이 24를 이루고 있는 뭐예요? 인수 중에 소인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곱, 1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지수, 3의 1제곱이니까 3의 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수. 그 중에 이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프라임 넘버. 소인수, 소수, 소수인 원인인 숫자. 소수가 원인이 되어 있는 숫자.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분해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72라는 숫자가 있어요. 72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2, 36, 2, 18, 2, 9, 3, 3. 72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했습니다.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주세요. 4 곱하기 3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얼마? 4, 3, 12. 1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그 약수의 개수도 알 수 있구나.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왜 더하기 1을 할까요? 모든 숫자는 1이라는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72의 약수의 개수가 왜 12개인지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1, 72, 2, 36, 3, 24, 4, 18, 6, 12, 8, 9. 아, 진짜 12개네. 모든 숫자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밑과 지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수에다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최대 공약수. 최대니까 greatest, 공통된 common, 약수 divisor, GCD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공약수.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숫자 A와 B를 동시에 나누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약수 그리고 공약수입니다. 약수할 때 약자가 바로 맺을 약이에요. 내가 어떤 숫자로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공통된 숫자들 중에서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걸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요. 최대 공약수. 자, 그러면 숫자로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자, 24하고 30이 있네요. 자,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24하고 30. 2, 12, 15, 3, 4, 5. 24와 30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약수는 뭐다? 6이다. 6이 최대 공약수고 6의 약수들이 24와 30을 나누는 공약수들이다. 그리고 니은으로 다 곱한 거죠. 2, 3, 4, 5를 다 곱하면 24와 3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다시 3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눕니다. 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한꺼번에 나갑니다.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어요. 2의 1제곱.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어요. 3의 1제곱. 이게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고요. 최소, least common multiple, 배수. 최소 공배수는 겹쳐지는 것 중에 큰 거를 써야 돼요. 배수니까요. 겹쳐지는 것 중에 큰 거를 써야 돼요. 겹쳐지지 않더라도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고 최소 공배수는 8, 5, 40. 4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1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각각의 숫자들을 다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니 겹쳐지는 것 중에 작은 것만 쓸 수 있고 배수니까 원래 숫자보다 큰 숫자들을 써야 되니까 1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학교 형태의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세로식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방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어떻게 뽑는지 아셨죠? 중요한 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숫자 2개를 또는 3개를 줬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대, 가장 큰 공통된 약수, 그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소, 가장 작은
공통된 common 그리고 배수 multiple 몇 배, 두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최대 공약수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같이 했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야 너무 많은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몇 개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개 자연수 3하고 5하고 6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어떤 걸로 나누어도 1이 남는데요. 근데 1이 남는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세요. 자, 무슨 뜻입니까? 네모를 3으로 나누어도 리마인더 나머지가 1. 네모를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네모를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이런 숫자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남는 숫자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왜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죠? 그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읽기.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해력. 그게 문제인 겁니다.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한 문제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12분의 7, 5분의 14. 어떤 것을 곱해도 이 두 분수가 동시에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를 찾아내세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 그러면 12와 5를 없애야 되니까 12와 5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7과 14를 나눌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구나. 12분의 7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를 해도 자연수가 되고 5분의 14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를 해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자연수가 되게끔 만드는 분수는 네모분의 세모야. 그런데 네모는 뭐야? 7과 14의 약수. 세모는 뭐야? 12와 5의 배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말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이해 못해요. 자, 이거는 웬만한 중학교에서 무조건 시험에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용어 정리만 정확하게 끝나 있으면 수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무슨 단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수학이 아닙니다. 자, 1학년 1학기 1단원 소인수분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K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2단원 정수와 유리수 또 해봐야겠죠. 자, 정수와 유리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아빠 엄마들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정수 그럼 나 바를 정자 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수라는 건 흔히 얘기해서 양수, 음수 그리고 0을 포함해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거고요. 정수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모두 정수라고 합니다. 0, 1개, 2개, 3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자연수 중에서 그리고 0을 포함해서 음수를 붙였던 이러한 형태들을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라고 얘기하고요. 0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작은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수직선이죠. 수평선, 평평한 직선, 수평선처럼 평평한 직선입니다. 자, 여기 0이 있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습니다. 0보다 아주 조금 더 커요. 0.001 양수예요, 음수예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죠.
마이너스 0.0001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만큼 있나 봐요. 하지만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뭐라 그런다? 음수라 그런다. 이 5는요. 숫자 5가 아니에요. 여기의 뜻은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숫자 5가 아니라 알파벳 5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다 양수, 0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다 음수, 0을 기준으로 개수를 셀 수 있다. 뭐 사과 1개, 2개, 3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을 정수, 그 정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 자연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3개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수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정수가 뭔죠? 그 다음에 그 정수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똑같이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유리수 중에 정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혼돈을 느끼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영어로 뭐죠?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건 어떤 숫자든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7이 들어가면 당연히 플러스 7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5가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5가 들어가면 얘는 그냥 플러스 15. 0에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15칸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써요? 절대값을 쓴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뭐예요? 양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빼고 뭐가 있죠? 0.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0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0을 뺀 모든 지구상의 숫자는 절대값을 씌웠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양수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지금 11시 39분쯤 됐어요. 11시 39분 뭐죠? 다 자연수라고 부르죠. 또 반면에 나 케이크를 동생하고 나눠 먹었는데 나는 4분의 3만큼 먹었고 동생은 4분의 1만큼 먹었어. 분수죠. 그것도 유리수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숫자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영어로 라티오예요. 라티오. 그런데 수학에서는 기호로는 Q를 씁니다. 라티오가 원래 뜻인데 원래 어근인데 Q라고 써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정수, 잘렌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수라는 건 아까 앞에 얘기했었죠. 카운팅,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들. 가지런할 정자를 써서 양의 정수, 뭐가 있죠? 1, 2, 3, 4, 5.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0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0이라는 정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4분의 1, 4분의 3, 0.375 등등등등.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수를 딱 말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소수 또는 분수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리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대부분의 숫자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유리수 중에 정수,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숫자,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 그리고 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꽃,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골탕 먹여.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왜 플러스 9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 둘, 셋.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해. 외워서 해. 이렇게 억지로 수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실 중학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지. 근데 왜 그렇게 돼? 라고 물었으면 답을 못해요. 그 답답함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3이에요.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6. 그런데 플러스 6 보통 안 하고 그냥 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 더하기 2, 5. 3 더하기 1, 4. 3 더하기 0, 3. 3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나씩 계속 숫자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1. 3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면 3 더하기 마이너스 3, 0. 3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아, 양수하고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야. 이건 뭐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웠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3 더하기 마이너스 3. 뭐죠? 양수와 음수를 더합니다. 절대값끼리 부딪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두 개가 만나면 서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3보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아, 양수와 음수를 더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죠. 마치 전기 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되시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곱하기로 가봅니다. 플러스 3 곱하기 3은 3, 3은 9, 3이 6, 3, 1은 3, 3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아,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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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씩 작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0보다 3 작은 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0보다 2 작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아, 양수와 음수를 곱했을 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양수와 음수를 나누어도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은 절대로 뭐가 없죠? 예외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갑니다. 여기 다시 복습해 볼까요? 6,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9, 6,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아,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지만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다. 양수 나누기 음수도 음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뺄셈 들어갑니다. 3 빼기 3은 얼마죠? 0. 3 빼기 2는 얼마죠? 1. 3 빼기 1은 3 빼기 0은 3. 하나씩 더 커지네. 3 빼기 마이너스 1은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아, 유리수의 뺄셈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뒤에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꿔주면 바뀝니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꿔주면 바뀔 거 없네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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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아, 분명히 처음에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그쵸? 분명히 처음에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계산해 보니까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준다? 그럼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몇 가지만 딱 뽑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나왔죠.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중학교 때부터는 4승 이상의 식은 잘 계산을 안 해요. 5승은 더더욱 안 하고요. 4제곱, 5제곱 이런 것들은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가 4번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4의 세제곱. 아이고, 4제곱이죠 이거는요. 세제곱.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가 3개 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마이너스 4가 4개 있다. 마이너스 4.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 4의 4제곱. 아, 음수가 3번, 홀수번 곱해지면 음수가 되고 음수가 짝수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짝수 8번 곱해져 있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나왔네요. 이 앞에 마이너스는 괄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를 다 끝내고 납니다. 9분의 4가 나왔죠? 그런데 음수 곱했으니까 플러스 9분의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요 앞에 있는 건 조금 나중에 계산해 주고 요 원래 계산해야 될 거 2개만. 자, 마이너스 1의 5제곱입니다. 그런데 이건 괄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가고 얘만 뭘로 바뀌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6분의 1 곱하기 3. 약분. 마이너스가 한 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4분의 3. 원리 원칙대로 하나씩 정확하게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지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 단원은 이게 끝입니다. 또 말씀드리네요. 이건 개념일 뿐이에요. 물론 뭘 잘해야 되죠? 복습도 하고 응용도 해서 심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념이 흔들리면 응용도 안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잘 따라해서 복습해 보시고 꼭 심화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3단원 강의하러 온 대치동 K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의 사용 뭘까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식을 세우는 과정을 문자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문자의 사용.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승기라는 학생이 있어요. 승기가 X장에 디스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난 승기보다 2장 많아. X 플러스 2. 난 승기보다 1장 적어. X 마이너스 1. 난 승기의 2배야. 2 곱하기 X. 즉 2X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가 차이가 나느냐? 모든 곱하기 기호.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보면 사실 우리가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걸 배웠어요. 뭐 언제 배웠죠? 3 나누기 네모는 뭘로 바뀌죠? 3 곱하기 네모분의 1. 이건 어떻게 돼요? 네모분의 3. 아, 곱하기가 진짜 생략됐네. 알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마치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낍니다. 자, 볼게요. 모든 문자식은 숫자가 문자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양수든 음수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알파벳 순서대로 갑니다. 자, 5 곱하기 A를 하면 어떻게 되죠? 5A. 마이너스 1 곱하기 X라면 마이너스 1X 또는 마이너스 X. 같은 뜻이에요. 두 개가. C 곱하기 B 곱하기 A. 어떻게 합니까? A, B,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A가 하나, X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X의 세제곱. Y 나누기 5는 뭘로 바뀌죠? Y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5분의 Y. X 빼기 4 나누기 Y는 어떻게 되죠? Y 분의 X 빼기 4.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괄호를 절대로 함부로 풀지 말아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괄호를 풀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괄호를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X 빼기 4 나누기 Y는 Y분의 X 빼기 4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원상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4 나누기 Y가 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4 곱하기 y분의 1이니까 x 빼기 y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아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식은 될 수 있으면 절대로 뭘 하지 마세요? 괄호를 풀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괄호를 반드시 치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오답률이 적어집니다. 반드시 괄호를 치세요. 자, 여기서 뭘 배웠죠, 지금? 문자와 숫자를 곱하니까 숫자가 앞에 옵니다. 문자와 숫자를 곱하니까 숫자가 앞에 옵니다. 알파벳끼리 곱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알파벳끼리 곱했을 때는 알파벳의 순서, 그리고 똑같은 문자는 제곱을 써줍니다.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니까 5분의 y가 되고, 괄호가 있는 식은 절대로 괄호를 풀지 마세요. 이게 문자식을 잘하는 하나의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대입입니다. 대신할 때 넣을 립. 3x 플러스 5에다가 x의 값에 2를 집어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x 대신에 2를 대입해라. 3x 플러스 5는 3 곱하기 2 더하기 5니까 식의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1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3x 플러스 5. 이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자식일 뿐입니다. 3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x는 마이너스 5. 뒤로 넘어가니까 x의 값은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고요. 이렇게 는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문자식이에요. 오늘은 이 문자식까지만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의 사용이란 단원에서 다항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딱 봐도 뭐예요? 만을다, 목항, 법식 이렇게 되는 거죠. 항이라는 건요. 7x-3y 플러스 5z-11 항이 몇 개 있어요? x항, y항, z항, 맨 마지막에 있는 항상 숫자만 있다 상수항이 있는 겁니다. 자, 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항이 4개 있구나. 이건 하나의 문자식이에요. 항은 각각 문자별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숫자만 있다. 항상 숫자만 있는 항 뭐예요? 상수항입니다. 개수라는 건 이어줄 개자를 쓰는 거예요. x하고 y를 이어주는 마이너스 3이 y의 개수. y하고 z를 이어주는 게 z의 개수 플러스 5. 그럼 x의 개수는 뭐야? 플러스 7이죠. 모든 문자 앞에서 다음 문자와 연결해주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수입니다. 개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호예요. 부호. x의 개수 플러스 7, y의 개수 마이너스 3, z의 개수 플러스 5, 마이너스 11은 상수항이니까 개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항이 뭐라고요? 각각 목항자를 써서 각각의 개별적인 하나의 형태. 상수항은 뭐라고요? 숫자만 있는 것. 개수는 뭐라고요? 부호를 포함한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항식에 보면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습니다. 짧을 단, 많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항이 하나만 있는 거야. 3a 단항식, 7y 세제곱 단항식. 왜? y 세제곱이라는 항이 하나니까. 다항식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아, 항이 총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00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단항식이에요. 상수항이라는 거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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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단항식. 한 팀으로 있는 거 다항식. 여기서는 a의 개수는 플러스 3, y 세제곱의 개수는 플러스 7, x 제곱의 개수는 플러스 2, x의 개수는 플러스 3. 이렇게
개수까지 복습을 했네요. 자, 다항식, 단항식 뭐가 있는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수를 보겠습니다. 차수라는 건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거듭 제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x-3은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식. 뭐에 관한? x에 관한 1차식. 3y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1은 y의 제곱. 차수가 가장 큰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y에 관한 2차식. 6a 세제곱 플러스 7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 a가 3번 곱해져 있는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가장 큰 차수만 항상 얘기해 주는 거구나. 자, 그럼 차수가 절대로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뭐 어려운 얘기를 하면 A에 관한 내림차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네요. y분의 1, y제곱분의 1, y세제곱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있어요. 몇 차식일까요? 차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는 차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y 곱하기 y는 어떻게 되죠? y제곱이라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하면 2차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y 곱하기 y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약분돼서 1이 되네요. y제곱이 2차식이 돼야 되는데 y하고 y분의 1을 곱했으니 1이니까 차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차식 아니에요. 뭐 그런데 마이너스 차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는 차수를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착각들을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3y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 마이너스 1이야.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y 제곱의 개수는 플러스 3.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y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으니까 차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식이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단원 문자의 사용. 문자의 사용에는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는 이라는 등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는이 나오는 등호는 1차 방정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대치동 K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3단원 1차 방정식과 그 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학년 1학기에 꽂힌 1차 방정식 들어가네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수학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방정식과 그 해, 등호, 는을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 방정식, 방향방, 정할정, 법식. 차수가 1차인 방정식.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아유, 어려워. 무슨 말이야.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문자식들이 있어요. 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등식을 골라라. 등식. 뭐예요? 등호가 있는 식. 뭐예요? 는이 있는 식. 는이 없네요. 얘 이름은 뭐예요? 문자식. 얘는 방정식. 등식. 얘는 부등식. 얘는 그냥 3 더해서 안 되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자식. 얘는 부등식. 얘는 구등식. 얘는 등식. 하나 또 등식. 둘, 얘도 등식이죠. 문제에서 는이 있는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있는 식.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식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8 더하기 8. 문자예요, 문자.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문자. 얘도 문자이고요. 자, 등식은 뭐라고요? 는이 있는 식들을 등식이라고 하고 그 1차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걸 해. 풀 해자 쓰죠. 뿌리 근. 답.
해, 근, 답. 이 세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 무엇무엇의 해를 구하시오. 무엇무엇의 근을 찾으시오. 무엇무엇의 답을 말하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한자로만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자, 미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지수. 안일미, 알지, 셀수. 보통 X를 쓰죠. 아직 알지 못하는 수. 미지의 수. 그래서 미지수 X를 쓰는 거고, 이 미지수 X가 1차일 때 답을 찾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항등식. 항상 할 때 항자입니다. 등호할 때 등. 법식할 때 식. 왼편과 오른편이 완벽하게 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X에 5를 집어넣어 볼까요? 2, 5, 10 더하기 3이니까 13, 5, 25. 같아요, 달라요? 아, 다르네요. 얘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얘의 정확한 이름은 뭐라고 부르죠? 얘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요, 똑같이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습니다. 5 더하기 10 더하기, 더하기 된다. 는이죠? 는. 15. 좌측과 우측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답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항등식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쵸? 모든 게 다 들어가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항등식을 2항에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2항? 2항이 뭐지? 우리 이사 간다고 하죠? 옮길 2, 옮길 4. 옮길 2에다가 목항자를 쓰는 거예요. 이 항자하고 이 항자는 달라요. 이건 항상 할 때 항자고 이건 목항자를 씁니다. 자,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을 뒤로 넘기죠. 그럼 어떻게 돼? 5x 플러스 1 빼기 1은 3 빼기 1. 없던 걸 첨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 사라지니까 5x의 값은 2, x의 값은 5분의 2. 이렇게 없애주고 있는 과정을 하는 것을 옮긴다, 이사시킨다 그래서 이항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불편하게. 그냥 어떻게 되죠? 5x는 얘가 금방 이상하니까 3-1. 5x는 2, x의 값은 5분의 2. 이렇게 금방 찾죠. 누가 이렇게 해요. 원리 원칙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항시켜야 되죠?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7은 이쪽으로 이항시키죠. x, 마이너스가 이항한다, 넘어온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 넘어간다, 플러스 7. 4x의 값은 7. x의 개수. 앞에서 배웠죠? 나누기 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7. 중학교 때는 대분수 안 씁니다. 가분수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는을 기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는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항을 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항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등식까지, 항등식까지 설명했고 이항도 설명을 했네요.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7은 15라는 답이 있네요. 자, 마이너스 7을 뒤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옮겨주는 것을 이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 가는 거죠. 옮길 때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7로 바뀐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2x-7에서 7을 옮기고 싶어요. 플러스 7을 해주니까 없던 7이 첨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뒤에도 똑같이 해줘야 는이 성립하겠죠. 없어지니까 2x의 값은 더하니까 어떻게 돼? 22. x 앞에 개수인 2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의 값은 11.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똑같이 한 방에 끝내도록 할게요. 어떻게 끝내죠? 2x-7의 값은 15. 2x의 값은 15 플러스 7. 2x의 값은 22. x의 값은
11 이렇게 푸는 것을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합니다. 항상 뭐가 있죠? 왼쪽 좌변의 우측, 오른쪽 우측에는 숫자 곱하기 x는 숫자이면 이 숫자로 숫자를 나눠주면 x에 뭐가 나옵니까? 답, 해, 근, 뿌리 풀리는 거죠. 자,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x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야 되죠. 넘깁니다.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 3x의 값은 마이너스 7 x의 값은 3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뭘 하고 있다? 1차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의 해, 근, 답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방정식 어렵지 않아요. 문자식에서 는이 생깁니다. 이 등호가 생겨서 x의 값, y의 값, a의 값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때 차수가 1차식인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방정식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K입니다. 1학년 1학기 중학교 수학 1시간 안에 끝내기 마지막 단원 4단원 함수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단원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1학년 때 함수를 훨씬 더 많이 가르쳤었는데 함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순서쌍과 좌표 끝나고 1차 함수로 나가야 되는데 정비례 반비례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 그래프와 이해 이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자, 함수 뭡니까? 상자 함자 쓰죠. 상자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 중에서 좌표 평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가로축으로 가서 x축, 세로축으로 가서 y축 어떠한 순서쌍을 그리세요. 3,2 x의 값이 1, 2, 3 y의 값이 1, 2 이렇게 부르고 열을 3,2 점 P의 위치는 3,2다 라고 해서 항상 앞에 x의 값을 쓰고 y의 값을 뒤에 써서 괄호를 치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5,1이면 마이너스 5만큼 가고 위로 한 칸 가니까 여기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가 있는 거고요. 아, 항상 부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순서쌍은 뭐다? x의 값을 앞에 쓰고 y의 값을 뒤에 써서 괄호를 쳐준 위치를 좌표 평면 위에서 나타내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놨다. 4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평한 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좌표 평면을 x축, y축을 기준으로 1, 2, 3, 4, 1, 2, 3, 4, 4등분했다. 그래서 그것을 4분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변수, 변화하는 수,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식에서 이렇게 x가 들어가는 수들, 이 숫자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수, 답이 나오는 것도 변수라고 얘기하죠. x의 변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y의 값이 답이 되니까. 아, 변화하는 수. 그러니까 x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프의 이해. 이게 이제 없던 게 들어갔어요. 이게 없던 게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x축, y축을 기준으로 여기는 시간, 여기는 차량의 이동량.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또 다시 올라가네요. 이건 뭘 나타낼까요? 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이죠. 아침 7시에서부터 8시 사이에
교통량이 확 올라갔다가 뭐 오후에는 아빠들 하지 않고 전부 회사에 있으니까 다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교통량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그래프만을 주어진 것을 보고 이해해서 답을 써봐라 라는 게 1학년 1학기에 새로 들어갔어요.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X축, Y축. 이건 뭐죠? 똑같이 시간입니다. 여긴 요금이에요. 뭘까요? 핸드폰 요금 같은 게 있죠. 자, 한 달에 뭐 20시간까지는 똑같은 요금 뭐 18,000원을 쓰다가 20시간 1분부터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아, 이게 어떠한 그래프인가라고 이해시키고 아는 게 새로 들어간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함수라는 걸 배우면 좌표 평면 순서상 항상 x가 앞에 있고 y가 뒤에 있어.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갔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 왼쪽으로 5칸 가고 위로 1칸 갔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왼쪽으로 5칸 가서 아래로 1칸 갔다. 4분면 좌표 평면을 x축, y축으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4개의 등분을 해놔서 4분면이라고 부른다. 변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변화되는 수들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함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함수가 뭐냐? 함수. 여기 EX가 있네요. X의 값에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의 값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1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들어가면 2 나오고요. 2 들어가면 4 나오고요. 3 들어가면 얼마? 6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 X가 하나 들어가면 Y의 값이 나오는 거. 0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0 나오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 상자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의 값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 결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도 쓰는 거죠. 여기서 EX 이렇게 가면 어떻게 1, 2, 3 들어가면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도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말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아, 그러면 여기 뒤에 써 있네요. E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대입 넣어요. 대입해 보세요.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3. 2는 4 더하기 1이니까 5. 3은 3, 2, 3은 6 더하기 1이니까 7. 아, X의 값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 결정되는 거. 아까 그런데 우리 뭘 배웠죠? 순서상 배웠죠? 1,3. 1일 때, 요렇게. 1,3을 찍는 거. 이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순서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 답들을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뭐가 돼?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아까는 더하기 1이 없었어요. 이렇게 0일 때 0이 나오게 됩니다. 0일 때 0,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이렇게 0,0을 지나면서 쭉 연결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발을 정자를 써서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일 때 얼마가 나왔어요? 1일 때 1, 2, 3, 4, 5, 6, 7, 8 해놓고 1일 때 3을 통과하네요. 2일 때 4, 5를 통과하네요. 3일 때 7을 통과하네요. 그럼 이 x가 0일 때 어딜 통과하죠? 0.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얘는 원점 오리진을 지나는 거예요. 0,0을 반드시 지납니다. 근데 얘는 0,0을 안 지나죠. 그냥 얘는 그냥 1차 함수. 얘는 정비례의 1차 함수. 이해되셨어요? 두 개 다 1차 함수예요. 두 개 다 1차 함수인데 얘는 0,0을 지나니까 정비례의 1차 함수. 얘는 0,0을 안 지나니까 뭐? 그냥 1차 함수다. 아, 정비례의 1차 함수와 그냥 1차 함수의 차이는 뭐야?
원점, 오리진을 통과하지 않느냐, 통과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같은 1차 함수입니다. 둘 다 1차 함수인데 0,0을 통과하니까 정비례 1차 함수. 0,0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냥 1차 함수가 된 거예요. 자, 이건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런데 시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특강에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만 잡아주는 겁니다. 응용, 그 다음에 심화는 반드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정비례 y는 6x라는 정비례입니다. x의 값이 0일 때 0, 오리지널을 통과하고요. 1일 때 1, 2, 3, 4, 5, 6 여기를 통과합니다.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1, 2, 3, 4, 5, 6, 마이너스 6. 0,0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플러스 6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통과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6x면 어떻게 통과해요?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아, 어딜 통과해요? 2, 4분면과 4, 4분면. 이것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울기 A, 비례상수 A. 나중에 뭐 미분도 배우겠지만 기울기 6.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플러스 6. 비례상수 A, 6.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다른 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이다. 어디를 통과해요? 1, 4분면과 3, 4분면. 기울기가 음수이다. 마이너스 붙였으면 어떻게? 2, 4분면과 4, 4분면을 통과하게 되더라.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직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배웁니다. 자, 그럼 반비례. 그러면 정비례는 발을 정자를 쓰면 얘는 뭐야? 반대할 반자를 쓰겠죠? 그렇죠? 반자. 이건 정자를 쓰는 거고요. 그럼 반비례는 뭐냐? 0, 1, 2, 3. x값이 1일 때 1, 2, 3, 4, 5, 6. 1일 때 6을 통과해라. 2일 때 1, 2, 3을 통과해라. 3일 때 2를 통과해라. 근데 이건 직선이 아니네. 약간 휘어져 있네요. X축,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죠.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얘를 기준으로 이런 곡선이 생겨요. 뭐가요? 반비례의 함수는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0, 오리지널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4, 5, 6.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6.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그럼 얘도 반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양수인 플러스 6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통과하고 음수인 마이너스 6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비례상수 A 기울기 A의 값이 플러스이면 1, 3을 통과하고 음수이면 2, 4를 통과하게 되는 게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고 반비례 그래프의 또 하나의 특징 뭐예요? 1하고 6하고 곱하면 6 2하고 3하고 곱하면 6 3하고 2하고 곱하면 6 아, 순서쌍을 1, 6, 2, 3, 3, 2 이 순서쌍을 다 똑같이 뭐하고 똑같아? 비례상수 A, 기울기 A와 똑같아지는 게 반비례다. 정비례는 그렇게 안 나와요. 반비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전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y는 2x가 나왔습니다. x의 값에 1이 들어가면 2, 4, 6, 8. 아, x의 값이 1씩 커질 때 2, 4, 6, 8로 2개씩. 계단식으로 똑같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비례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1, 12, 2, 6, 3, 4. x의 값이 커지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작아지고 있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반비례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반비례는 요 두 개씩 곱하면 똑같이 비례상수 A 12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반비례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계단식으로 똑같이 증가해서 요 증가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 1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고, 똑같이 나오는 걸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2,4를 지나는 정비례의 함수 y는 ax를 구하래요. 2,4를 지나는 반비례의 함수 y는 x분의 a를 구하래요. 하면 돼요. 자, x의 값에 2를 y의 값에 4를 집어넣으면 4는 a 곱하기 2. a는 얼마가 나옵니까? 2. 따라서 y는 2x. 2,4를 지나는 정비례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반비례 찾아볼까요? x에다가 2, y에다가 4. 4는 2분의 a. a의 값은 8. 그러니까 y는 x분의 8. 이렇게 반비례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두 개 곱해서 여기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2,4를 지나는 정비례의 함수를 구할 때는 y는 ax를 이용하고, 똑같은 2,4를 지날 때 반비례인 y는 x분의 a를 이용해야 된다. 정비례의 함수를 이용할 때는 y는 ax, 반비례의 함수를 이용할 때는 y는 x분의 a. 이것만 갖고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용어 정리, 개념 정리만 하시면 돼요. 함수는 뭐라고요? 상자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0,0을 지날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비례. 분모에 x가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비례. 양수일 땐 1, 3, 4분면을 통과하고, 음수일 땐 2, 4, 4분면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뒤에 y 절편이란 게 하나 더 붙는 거. 이건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함수인데 1학년 1학기 때 배워놔야 시험 볼 때 편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 전체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함수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좌표 평면 순서상 4분면입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건 x의 값에 3, y의 값에 2, 요렇게 3,2라는 순서상을 쓸 수 있게 평면을 나누어 놓는 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분면으로 나누어 놓는다. 4, 4분면, 4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끔 x의 값이 3, y의 값이 플러스 2, x의 값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가면 y의 값이 플러스, x의 값이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좌표 평면 순서쌍, x축, y축, 원점 오리진 4분면. 뭔지 아시겠죠? 자, y는 2x, x에 0을 집어넣으면 0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정비례의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 x의 값에 0을 집어넣으면 0,3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겠네요.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1차 함수. 정비례는 아니야. 원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y는 x분의 6. 얘는 어떻게 그려? 플러스야. 그런데 분모에 x가 있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반비례. 차수는 말할 수 없으니까 반비례 함수. 그리고 어디 있어요?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리는 것을 함수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재활용 한번 해볼까요? 2,4를 지나는 정비례의 함수식을 구하세요. 2,4
x에 2, y에 4. 4는 a 곱하기 2, a는 2. 그러니까 y는 2x. 0,0을 지나니까 정비례의 1차 함수. 똑같은 2,4인데 y는 x분의 a. x에 2, y에 4. 4는 2분의 a, a는 8. y는 x분의 8. 아, 반비례의 함수. 그런데 순서쌍이 반비례일 때는 y는 x분의 a를 이용하니까 두 개만 곱해주면 2, 4, 8 바로 써버리니까 y는 x분의 a. 끝. 이렇게 쉬울 게 어디 있어요? 함수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개념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뭐 해야 되죠? 응용, 심화, 노력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수학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시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눌러주세요.